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의 체크포인트 그리고 관심 종목까지 알아볼게요. 이성훈 과장은 어떤 점에 포커스 맞추고 개장 준비하고 계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체크포인트 열어봅니다. 주가 경쟁하는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좀 많이 눌려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요즘에 함께 반등세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죠. 네.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최대 수혜를 봤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가 네.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이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우선 올해 그 증시가 화랑을 그래도 보였을 때 이 경기 민감주가 상승하고 이 온라인 플랫폼 같은 이 비대면 관련주도 약간 주춤했던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그 말씀하셨듯이 카카오와 이 네이버의 주가 상승이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비대면 하면서 이 대부분의 이 투톱 종목인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꼽는데요. 네. 이 기업들이 누가 왕이냐 막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우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결은 좀 달려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쪽에서의 강점을 보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그리고 엔터 그리고 이 뱅크처럼 약간의 사업 분야가 좀 많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를 이 비대면 쪽에서 대표적인 어떤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는 나눌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사업성에서의 본원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 좀 틀리는 부분은 일단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이 두 기업을 계속 비교를 하면서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온라인에 대한 대장주가 누구냐를 많이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네이버와 이 카카오의 이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좀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카카오가 지금 네이버보다의 주가 상승률을 지금 앞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좀 상승세가 과연 네이버의 시가총액을 추월할 수 있는지 부분이 시장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도 좋은 부분이지만 이 자회사의 IPO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이 네이버보다는 이 카카오에 대한 주가 상승 여력이 향후에 봤을 때 더 좋지 않나라는 의견이 좀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영업이익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도 100% 이상을 증가하는 걸 본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보다는 이 카카오 쪽에서의 이 자회사에 대한 상장에 대한 프리미엄도 있긴 하지만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1분기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12.5%를 기록했는데 이 하반기 때는 15%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마진에 대한 개선 부분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카카오페이와 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상승 부분의 상장에 대한 계획 부분 같은 경우에도 큰 무리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예비 심사가 현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 밸류로 봤을 때도 15조 그리고 이 카카오뱅크도 20조 원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상장한 이후에도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자회사 지분법 가치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자회 상장, 커머스 그리고 광고, 컨텐츠 전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의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 더욱더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아시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콘텐츠 사업으로 이 웹툰이나 여러 가지 엔터 쪽에 진출을 하면서 이 주가 부양에 대해서 힘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자회사죠. 이 제페토를 통해서 메타버스 산업까지도 진출한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네이버의 주가 상승 여력도 카카오 못지않게 모멘텀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네이버를 추격하냐라는 것보다도 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업들의 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릴레이팅이 좀 필요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주가 측면에서 네이버와 카카오 비교한다면 더 강하게 갈 수 있는 건 카카오일까요?
그러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 주가에 대한 이 IPO에 대한 그 상장 부분에 있어서 프리미엄이 선반영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펀드멘털보다 더 빠르게 반영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 대한 상장을 꾸준히 지금 현재 추세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네. 된다고 한다면 이 밸류로 봤을 때도 두 기업이 최대 뭐 35조까지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증대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식료 바닥 찍었나입니다. 음식료 업종 어제장에서도 장이 굉장히 좋긴 했지만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을 받고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저평가를 받고 있었다라는 분석인데 반등을 시작하는 구간인가요? 좀 그렇게 좀 해석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뭐 최근 주가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눌리면서 변동성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저평가 구간에 있는 이 업종과 기업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한마디로 지금 시장이 이 성장주 보다도 이 주가 떨어지면서 가치주에 대한 주목을 하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순환매로 돌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네. 한마디로 이제 유동성 장세가 지금 끝나고 이제 시적 장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음식료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작년 하반기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던 게 바로 이 음식료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 곡물가 가격 상승에 의한 이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주가를 좀 짓눌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음식료 업종이 뭐 1분기 때 실적은 좀 고전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뭐 1분기 때 실적 본다고 하더라도 이 식자재 기업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원 F&B 그리고 뭐 SP 삼립, 풀무원 등을 비롯한 이 식자재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 부분적으로 봤을 때 좋아지지만 음식료 업체 전체적으로도 이 주가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이 저평가 국면이라는 좀 인식이 많이 파다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음식료 업체 상위 기업들의 PR을 봤을 때도 12배 정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부터 힘들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작년부터 그렇고 그 전에도 뭐 간편식이나 코로나 때도, 네. 간편식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주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이 안 됐던 상황으로 좀 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이 곡물가에 대한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이 음식료 업체들도 당연히 이제 이 부분을 많이 하려면 이 상품 가격을 많이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최근 같은 경우에도 이 상품 가격에 대해서 올리는 추세이긴 하지만 뭐 이것도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 음식료 업체들의 영업 마진을 남기려면은 이 가격에 대한 부분을 올려야 되는데 하반기 때도 이런 부분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이 음식료 업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는 뭐 가치주를 볼 때도 온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을 넘어서 이제 하반기 실적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주목해야 할 때가 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셨고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심리 5달 연속 개선입니다. 이제 소비심리 지수를 보면 5개월 연속 개선세를 보이고 있고 금리 인상 이야기도 이제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네. 안에서 우리가 어떤 점 주목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소비자 심리지수죠. 이 CCSI 심리지수라고 하는데 지금 5월 달에 CCSI 지수가 105.1을 기록했거든요. 네. 이 5개월 연속 증가 추세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이 기준을 본다고 한다면 이 100 이상으로 봤을 수치가 나온다고 한다면 향후의 경기 전망을
어떤 소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좋게 보는 거고 네. 100 이하로 갔을 때는 100 이하로 떨어진다는 부분은 향후에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105.2가 나왔어요. 네, 그 전월 대비해서 지금 3포인트가 높아지는 네. 수치고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올해부터 계속 이제 그 100 이상 나왔다는 수치는 이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네. 소비자 심리지수 CSI인데 소비자 동향 지수 같은 경우에 봤을 때도 이 CSI라는 지수가 있거든요. 이 지수 같은 경우에도 이 전월 대비해서 8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이 향후에 그 6개월 후에의 CSI 지수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소비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통계청이 발표했던 부분에 다른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전문가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나 물가, 부동산 전부 다 오를 것이라고 좀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뭐 경기가 좋아진다라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 이제 뭐 주식 하는 입장에서는 네. 이제 주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좀 그 부담감은 좀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어려운 여건 안에서도 역발상으로 수혜로 볼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가장 큰 어떤 소비가 증가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을 본다면 이제 내수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4월부터 어떤 경기 민감, 그 시크릿컬한 그런 기업들과 그 업종들의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지금 내수 소비재, 특히 이제 이 통신업종이 참 많이 좋잖아요. 네. 이 통신업종을 비롯한 그 경기 방어주 성격의 내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류, 화장품, 그리고 백화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다시 한번 가져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류, 화장품, 백화점 세 가지 섹터 중에서 특히나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백화점 업종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이 의류랑 화장품 대비해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현대백화점 이런 기업도 관심 있게 봐야 되고 뭐 의류 같은 경우에는 뭐 한섬이나 그리고 뭐 최근에 좀 그 변동성이 심하죠. FNF. 네. 우선 기업에 대한 어떤 분할이나 이런 건 떠나서 실적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고 화장품은 뭐 아모레퍼시픽 같은 대형주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포커스 맞춰야 할지 시장을 보는 눈을 좀 키워봤고요. 개별 종목으로 이제 좀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훈 과장이 관심 가지고 있는 종목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이제 코오롱인더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좀 아시는 분들은 이제 뭐 이게 섬유 업체냐 화학 업체냐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기업, 두 어떤 섹터는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코오롱인더가 생산하는 이런 이 화학 섬유 같은 경우에 그 패션뿐만 아니라 이 산업중 전반적으로 타이어 그리고 파이브지, 태양광에 전부 다 쓰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이 섬유 패션 업체라기보다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산업의 어떤 중간재적인 입장을 하는 상태에서 이 경기 민감주로 분류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 베트남의 타이어 코드 플랜트를 지금 증설한다는 부분이 얘기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이 타이어 코드에 대한 어떤 그 해외 쪽에서 글로벌 쪽으로 수요는 증가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타이어 코드 플랜트 규모 증설 같은 경우에도 이 경제 효과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는 상황. 한마디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는 측면에서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오롱인더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번 말고 계속해서 어떻게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투자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아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총 7만 5천 톤의 생산 능력을 지금 확보했는데 이 어떤 고무 쪽 보강재 그리고 이 전기창 타이어 코드 또 광케이블 같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수주에 대한 부분과 이 수출 또 그리고 생산하는 부분이 전부 다 좀 증가하는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코오롱인더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점점 더 계속 키울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여기 좀 코오롱인더 같은 경우에는 또 수소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막가스키 같은 경우는 현대차에 지금 그 독점 공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시장 점유율도 높은 부분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롱인더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네. 우선 주가가 최근에 어떤 거래량과 함께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제 가격에서도 매수를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목표가는 67,000원, 손절가는 5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롱 인도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